일단 공개는요, 보시다시피 괴사가 좀 길어요. 그죠? 공개의 핵심은 뭐냐면요. 이제 고는 순자, 따를 순자를 쓰거든요. 성질로. 그러니까 따르다. 이런 거예요. 뭐지, 현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순종한다. 이런 거 막 엄청 싫어하잖아. 주도하고 싶어 하지, 따르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근데 동양 사회에선 따르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도 나중에 한번, 에세이 같은 거 써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건하고 고는 왜 서로 상대하잖아요. 그죠? 아까 대대한다고, 교대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짝을 이루면서 서로 이제 마주할 때, 이제 누군가는 뭐 주도하고, 그럼 누군가는 따르고, 이런 관계들이 늘 있으니까, 그런 어떤 관계 중에 이제 따라야 되는 어떤 이런 그 속성에 대해서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는 일단 땅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따를 순자입니다. 자, 그게 여기 괴사에 아주 구구절절히 설명이 돼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먼저, 고온, 원형리, 정인데, 원형리까지는 같은데, 정 앞에 빈마지라고 써 있죠. 암컷 빈자예요. 그러니까 암말이죠. 건하고 곤의 관계가 우열과 뭐 이런 관계가 아니고 서로 짝하고 친구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앞말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그 관계에서 따르는 애도 있어야 된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따르는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의 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군자 유유왕 있죠. 군자는 있다. 그 다음 유자는 바자거든요. 뭐뭐 하는 바, 뭐뭐 하는 것,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왕자, 갈 왕자인데, 왕자 많이 나옵니다. 왕자는 가다 또는 나아가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행하다, 이런 뜻도 다 왕이에요. 그래서 군자는 가는 바가 있다. 이렇게 되죠. 그 밑에 줄, 선미. 이거는 앞에 가다예요. 앞에 하다, 앞에 가다. 앞에 먼저 하면 미지 뭐죠? 혼미하다. 그러니까 미로에 빠진다. 이럴 때 미죠. 예. 그 다음에 후득. 뒤에 하면 득. 그러니까 뭔가 좋은 일을 얻어. 주리. 이로움을 주관한다. 느낌 오시나요? 그러니까 앞에 가래요? 뒤에 가래요? 뒤에요. 뒤에 하다. 뒤에 해야 될 자리면 뒤에 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밑에 제가 써놓은 걸 약간 보면, 거기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좀 보면, 이게 이제 건하고 곤이 둘이 짝을 이루는데요. 건이 약간 형이상학적인 원리에 가깝다면, 곤은 좀 구체적이고 생생한 발현이에요. 그렇기도 하고, 또는, 그래서 이제 건의 주요 속성은 강건함이죠. 아까 우리 건강함이라 그랬던 거. 이거를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은 자강불식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복습하실 때 158쪽 상전을 한번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많이들 인용하는 게 자강불식을 제일 많이 써요. 뭐 튼튼하게 건강하게 일상을 잘 살아가 묵묵히, 이런 게 이제 자강불식이고요. 고운의 주요 속성은 만물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뭔가를 다 품어내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만물을 심어주는 후덕함. 이것도 상전이라고 하는 그 193쪽에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셔요. 후는 두텁다. 덕이 두터운 거예요. 후덕. 이게 참 후덕하다. 우리 왜 약간 뭐 퉁퉁하면 후덕하다 이러지만 실제로 이제 덕이 두터워요. 씻다, 만물을. 굉장히, 그러니까 고운의 속성은 무엇인가를 따른다는 거는 무엇인가를 넉넉히 품어낸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봤던 그 군자 유유왕 있잖아요. 이쪽 부분은 여러분 만약에 이제 그 전하고 본의를 갖고 해석을 보려고 그러시면 굉장히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참 그냥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진짜 아주 오랫동안 제가 이 고민을 했던 건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군자 유유왕은요, 여기 이 부분은 여기에다 붙이기도 하고 뒤에 붙이기도 해요. 이게 이천하고 주자가 끊어읽기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천은 이제 그 빈마 지정이니 군자가 갈 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주자는 여기서 끊어요. 곤께는 빈마 지정이야. 끊고 군자가 가려고 할 때는 선미 후둑해라. 이렇게 읽어요. 뭐 이렇게 읽는데 어느 쪽으로 읽으시든 다른 건 이해되시죠? 어쨌든 이제 군자 유유왕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어쨌든 선미 후둑 줄이가 더 중요해요. 다 선미 후둑 줄이도 끊어읽기가 달라요. 선미 앞에 가면 혼미하고 뒤에 가면 얻는다. 그러니 이로움을 주관한다. 이게 이천의 끊어읽기거든요. 이게 해석이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앞에 가라는 거야, 뒤에 가라는 거야, 뭐가 이롭되는 거야. 이게 되게 헷갈리죠? 그래서 주자는 어떻게 읽냐면요. 주리를 후둑 뒤에 붙여요. 그러니까 선미 끊고, 그러니까 앞에 가면 혼미해. 이거는 뭐 말하지 않아도 이거는 나쁜 거야. 후둑하면 주리해.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가면 얻을 게 있으니까 얻음이 있고 이로움을 주관한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조금 더 매끄럽죠. 그래서 앞에 가면 안 좋고 뒤에 따라가는 것이 더 좋다는 거를 좀 더 분명하게 하는 방법은 이렇게 선미에서 끊고 후둑 줄이를 붙이는 거죠. 그걸 제가 지금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그냥 해석 우리가 느낌은 어쨌든 앞에 가지 말고 뭐 해라? 뒤에 딱 잘 따라가라.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나온 서남득붕, 동북상붕도 그래요. 여기도 정의천이 어떻게 해석을 끊어 읽었냐면 서남 쪽으로 가면 득붕, 벗을 얻고 동북 쪽으로 가면 벗을 잃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안 편안하고 올바르니 길하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서남으로 가려는 거야? 동북으로 가려는 거야? 또 헷갈리잖아. 그죠? 그래서 주자는 서남 득붕하고 동북 상붕하면 안정하고 길하다. 이렇게 읽어요. 이게 좀 더 매끄러워요. 그러면 어디로 가려는 거예요? 안정하고 길한 쪽은 동북 쪽이니까 그러니까 동북 동북으로 상붕하면 가야지. 안정하고 길한 거야. 이천도 그렇게 말은 하는데 이게 뜻이 이천처럼 끊으면 그러니까 서남 득붕과 동북 상붕을 똑같이 놓고 끊고서 안정길 이렇게 하면 뭐가 안정길인지를 모른다고. 그런 거지. 그래서 이제 주자가 서남 득붕에서 끊고 동북 상붕하면 안정하고 길하다 해서 동북으로 가라는 걸 확실하게 이제 표시를 하려고 한 거지. 그러니까. 그럼 여기에서 이건 또 뭔 말이냐면 서남 쪽으로 가면 이때 그러니까 벗을 얻어야 좋지 왜 잃어야 좋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약간 은유로 여기서 붕은 그러니까 이제 같은 물이에요. 음은 양을 얻어야지. 서로 반대되는 애들을 얻어야 뭔가 조화를 이룰 거 아니에요. 그런 뜻이야. 이것도 무슨 말이에요? 어디로 가라는 거야? 양을 얻으러 가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 전체 뉘앙스가 앞에 가지 말고 그래서 양을 따라가고 이런 어떤 무엇인가를 잘 따라가는 것에 대한 중요성 이런 거를 이제 강조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자, 초육으로 갈게요. 초육은 리상입니다. 리는 밟을 리. 리는요, 이렇게 신발 신고 막 이렇게 걸어서 밟는 거여서 요거는 괴 이름 하나도 리괴가 있을 정도예요. 많이 나오는 단어고요. 설이 상이죠. 허리를 밟아요. 견고하다 할 때 단단한, 얼음이 이른다. 이른다는 건 다가온다는 거예요. 자, 느낌 오죠? 서리를 밟으면 뭐다? 얼음이다. 겨울이 온다. 코앞에 와 있다. 겨울이 올 이거겠죠. 것이다. 겨울이 벌써 코앞에 와 있는 거예요. 조짐이 보인다. 그러니까 서리가 바로 뭐가 돼요? 하나의 조짐이죠. 조짐이고 징조죠. 네. 자, 그리고 이 조짐하고 징조는 왜 중요하냐면 바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이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자체가 어떤 징조를 읽고서 그거를
앞날을 대비하라. 이런 경고로 이제 많이 쓰이겠죠. 근데 저는 이제 어쨌든 이걸 굉장히 좋아하는 거는 뭔가를 대비하는 게 사실은 그 오늘날은 대비라는 개념이 너무 없지 않나. 왜냐하면 물론 뭐 안전불감증 이런 얘기보다는 우리가 왜 옛날에는 다 이런 걸 몸으로 느꼈잖아요. 몸으로 이제 서리를 밟으니까 뭐가 왔다 이런 것들을 다 느낀 건데 오늘날은 그 대비는 안전불감증은 주로 정부나 뭐 회사나 이런 일이지 내일이라고는 잘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를 내가 징조를 예민하게 느끼고 그래서 바로 무엇인가를 내가 대비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줄 아는 것. 이런 것이 저는 공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참 잃어버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좀 뭐라고 길게 써놨어요. 자, 6이 갈게요. 6이는 이제 보통 제가 가운데효가 좋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효는 다 가운데효예요. 그런데 6,2효는요. 두 번째 자리죠. 그러면 이제 이 자리도 음양 자리를 봐요. 그러니까는 1의 자리는 그러니까 초의 자리는 양이고 2의 자리는 음이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 6,2는 뭐가 되죠? 원래 6이어서 음인데다가 자리도 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긴 또 공깨잖아요. 공깨에 최적화된 자리가 바로 뭐냐면 6이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6,2가 곤깨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보고 직방대라고 쓴 거예요. 이게 주자의 설명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직방대는 바로 땅의 성질, 곤깨의 성질이다. 자, 직은요. 뭐 반듯하다 이런 거겠죠. 곧다. 올바르다, 곧다. 이런 거고 이거는 이제 특히 이 자리가 그렇기 때문에 곧음을 강조했다. 이렇게 이제 주자는 설명을 하고 이 방이 참 어려운 말인데 또 엄청 많이 나오죠. 그래서 중국에서 방자는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죠. 뒤에 우리 개사전 같은 데 가도 이 방자가 나오는데 방정한 거예요. 뭐죠? 그러니까 사각형이 모양이 딱 반듯하게 돼 있는 거야. 반듯함. 그러니까 이 반듯함이라고 하는 건 어떤 어떤 만물도 얘가 태어날 때는 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든가 얘가 이거를 훼손되면 안 돼 라고 하는 어떤 뭔가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발현하는 게 방인 거예요. 그 다음에 대는 이제 굉장히 뭐랄까 여기서 뭐라 그랬죠? 위대하다. 광대하다. 그러니까 그 어떤 곤깨가 가지고 있는 그 성질이 작용하는 게 어느 조그만 데만 작용되는 게 아니고 만물이 다 작용된다. 아까 이런 뜻으로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6,2의 효는 곤깨라고 하는 또는 땅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만물을 곧고 그 다음에 자기 본성대로 살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누구 하나 차별하지 않고 그걸 다 작용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엄처가 아까 뭐죠? 품어내는 것. 후덕재물과 같은 뜻으로 지금 직방대를 쓴 거예요. 후덕재물. 아주 후한 덕입니다. 그래서 얘가 6,2는 직방대하고 이거 직방대할 정도면 이거는 진짜 엄청나게 큰 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습.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따로 익히지 않아도 될 정도예요. 그러니 무불리, 이롭지 않다, 없다. 그러니까 이롭지 않음이 없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엄청 좋은 효인 자, 그 다음에 6,3효 갈게요. 포함하다. 여기서 머금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했는데 이 장자가요. 여기서 아름다움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아름다움을 머금어서 뭐뭐 할 수 있다. 자, 이때 정자는 다시 올바르다. 곧다. 근데 이 정자가 우리 왜 아까 원형을 이정할 때 정했었잖아요. 그 정에서는 아까 뭐였죠? 뭔가 완성하다 이런 뜻이었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정자가 주역에서 많이 쓰이는 거는 올바르다. 바른 정자를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 뜻을 막 품고 있어. 올바르고, 그 다음에 올바른 건 왜? 내가 잠깐 마음을 고쳐먹어서 올바른 게 아니고 내내 올바른 거야. 그래서 견지하다. 그러니까는 뭐지? 정고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뜻을 다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함장 머금어서 올바르게 오래 올바른 거죠. 아주 뭐라 그래야 되지 이런 거를? 하여튼 정고함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혹종, 혹은 이제 뭐 혹시 이런 거고, 종 따르다, 왕사 왕의 일에. 그러니까 혹시 왕의 일에 따르다, 종사하다, 종사하여도, 그러니까 혹 왕의 일을 하게 된 거예요. 혹시 안 할 수도 있지만 혹시 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무성유종, 이것도 많이 씁니다. 무성유종 뭐죠? 성과는 성과가 없다. 없다. 없지만 유종, 끝마침은 있다. 이게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뭔 뜻이냐면, 거두겠네. 이렇게 하여튼 약간 공적인 일을 한 거예요. 하게 된 거야. 그런 일을 하게 되더라도 그 성과가 없다는 거는, 성과가 없고 그 끝마침이 있다는 건 일은 잘 끝낸 거예요. 근데 그 성과가 내공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그 일이 내공이 아니고, 그거 공이 또 내공으로 와도 안 돼. 왜냐하면 그 왕의 일이었기 때문에 왕의 공으로 돌려야지 내공으로 오면 오히려 이건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뜻이 이제 무성유종이에요. 그래서 왕의 일에 혹시 종사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그럴 정도니까 함장 가정이죠. 덕이 아주 훌륭한 거야, 이 사람은. 근데 아까 제가 3이나 4의 자리는 좀 위태로울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의 자리도 이것도 그렇게 상황은 막 좋은 상황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양의 자리 자체는 양의 자리여서 약간 강고함이 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음의 덕을 오랫동안 잘 지킬 수 있는 좋은 어떤 그 품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이제 그런 게 어떻게 알려져가지고 내가 어떤 공적인 일을 하게 돼. 근데 이 사람은 엄밀하게는 이게 음의 자리이기 때문에 또 3의 자리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은데 그걸 하게 되더라도 이제 그 성과를 자기 걸로 돌리지 않으면 그러면 별일 없이 잘 끝마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사입니다. 자, 6사도 뭐라 그랬죠? 3, 4는 다 불안정한 자리라 그랬죠? 네. 그런데 아까 6, 3은 이게 그래도 자리가 3의 자리여서 좀 그런 이렇게 좀 탄탄함을 지켜가는 뭐는 있는데 6, 4는 그것도 없어요. 아주 불안합니다, 여기는. 괄랑. 괄은 이제 동여매다라는 뜻이에요. 이 괄자 뭐 할 때 쓰냐면 포괄하다 할 때. 포괄하다 이럴 때 쓰는 괄자죠. 네, 동여매서 랑은 주머니예요. 그러니까는 괄랑은 주머니를 입구를 막은 거예요. 그러면 안에 거를 꽁꽁 숨겨놓은 거겠죠. 그러니까 괄랑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숨기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약간 잠룡하고도 비슷하고 그죠? 예. 이 육사도 능력을 함부로 막 드러내지 말라는 거겠죠. 그러면 무구무예. 그러면 탈이 없을 것이다. 무탈할 거예요. 대신에 자기가 능력은 있지만 못 얻어요. 명예도 못 얻었죠. 그래서 3하고 4는 둘 다 어쨌든 조심하고 함부로 드러내지 말고 그 다음에 근데 만약에 일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긴 또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이 6.3, 6.4죠. 관랑, 무구, 무예. 자, 6.5입니다. 그러니까 노란색 황자. 그 다음에 상은 치마상이에요. 황상이면 원길하다. 자, 이때 원은 크게 길하다. 그렇죠. 근데 이제 원길은요, 약간
원자 자체가 선자를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크게 길하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이제 정의천이나 주자는 크게 선하면 길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선하지 않은 사람은 길하지 않아. 이걸 또 여기다 써먹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문제는 황상이죠. 황상이 뭐냐 이건데, 자, 해석은 어떻게 했냐면 황색은 왜 보통 중국 황제 색깔이라 그러잖아, 그렇죠? 그래서 왕의 자리고 그 다음에 황색 치마야. 그리고 치마도 옛날에 치마는 저기 그 관료나 귀족들이 입었던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황상 자체가 약간 이제 그 군주의 자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은 위에 황상 치마라고 하지 말고 다른 거야지 왜 또 상이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게 곤 자체가 사실은 건에 비하면 이건 약간 좀 신화 쪽에 오히려 가까우니까 이건 굉장히 군주여도 굉장히 겸손한 군주인가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황상은 어쨌든 간에 굉장히 겸손한 군주고 이러니까 이 효가 나오면 굉장히 길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약간 뭔가 좀 빈약하죠.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좀 찾아봤는데 저는 황상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는 이제 제가 하여튼 찾아보니까 실제로 각골문을 연구한 사람이 볼 때는요, 이 황자가 중앙의 색깔이 아니라 그래요. 군주 색깔이 아니라고. 왜냐하면 중앙이라고 하는 개념은 훨씬 제국시대에 나온 거니까 후대에 나온 개념이잖아요. 오행에 나오고 나서야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고대의 황자가 나오는 각골문의 황자는 거의 황패, 그러니까 폐옥이라 그래갖고 옛날에 그 관료들, 귀족들이 허리에다가 이렇게 옥을 차고 다녔다. 옥 장식품. 이게 이제 황이라는 거예요. 황패라 그래갖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상은 이제 그 관료들이 입는 옷이니까 황상은 관료의 옷을 입고 거기에 옥 장식품을 허리에 다른 거예요. 그럼 이게 황상이 그럼 뭐 하는 데 쓰냐? 그러면 그때 이제 한참 이 황상은 전쟁하러 나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귀족들은 전쟁을 하거나 아니면 정치를 하거나 이러잖아요. 전쟁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라는 거죠. 황상이 실제로는 어떤 평화로운 시대이다. 이런 걸 상징한다고 하는데 저는 뭐 이 해석이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상륙요. 성륙. 자, 또 용이 갑자기 나왔습니다. 용전 우야. 용이 전 싸워요. 우는 뭐뭐에서 이런 뜻으로 많이 나옵니다. 어조사예요. 야, 들에서 싸워요. 그런데 기혈, 그 피가 현, 검고 현, 검으련이죠. 황, 누렇다. 이게 또 해석이 또 분분합니다. 자, 이것도요. 어쨌든 이제 상륙이니까 육꼭대기잖아, 그쵸? 그래갖고 이 해석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용이 이제 들에서 싸우는데 그 피가 검고 누렇다는 건 이 용이 어느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양쪽이 싸운다는 거죠. 그죠? 그 양쪽이 이제 싸우는 건데 이 주자였나? 그 역전의 해석은 여기 갑자기 왜 용이 나왔냐? 이거는 사이비 용이라는 거예요. 가짜 용. 착각한 거야. 왜? 음이 너무 왕성하다 보니까 자기가 용이라고, 그러니까 양이라고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싸움이 벌어졌고 그래서 그 피가 이제 뭐 검고 누렇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분별해진 거죠. 너무 무리의 힘들이 너무 세니까 어떤 기운이 너무 세니까 판단력을 잃어버린 거야. 약간 이런 개념으로 이제 상륙을 써요. 그래서 이것도 지나치면 이렇게 막 싸움이 일어나고 판단력이 흐려진다. 이런 걸로 해석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용육입니다. 아까 용육도 이 턴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음을 쓰는 법으로 보겠죠? 이 음을 쓰는 법은 뭐냐면 리영정이 좋겠다. 왜냐하면 음 자체는 강건한 성질이 좀 약해요. 없어요. 좀 유약하니까. 그럼 음은 어떻게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음이 이렇게 여러 개 나오는 공개 같은 경우에는
이걸 잘 쓰려면 내가 뭔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그 영하고 정한 성질을 좀 보완을 해서 써라. 이런 이야기예요. 영하고 정은 음의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고, 주자는, 역시 이게 점괘라고 보는 거죠. 주자는 용육이 나왔어. 그러니까 모두가 다, 짝수 중에서 전부 다 6이 나왔어. 그럼 어떡하지? 이런 거예요. 그러면 모두 6이 나왔으면 조금 있으면 이게 변해서 양의 성질을 갖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0과 정의 성질을 갖게 될 거야. 이렇게 본 거죠. 약간 다르죠? 네. 자, 이렇게, 둘이 이해하는 게 좀 다른데, 용구, 용육은 그냥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여기까지요.